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너 해! 하지마! 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화해 볼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있는 걸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바꿔할 만한 건 어떤 얘기했냐면, 교육학자가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번아웃되고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사람들이 지쳐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없는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이 코칭의 대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데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코칭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객관하기 좀 어렵거든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또 조건 없이 비난 없이 비판 없이 들어주고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기 시작할 때 그 질문에 찾아서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생각들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코칭의 이 세 가지 철학이 조금 기억하시면서 저희 코칭의 대화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코칭 연맹에서는 코칭의 정의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칭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기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 네, 약간 어렵죠. 네. 지금 이제 게리 콜스 박사님이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코칭은 한 개인이나 그룹을 균형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코칭은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스스로 실행해 가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하냐면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잠깐 다루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 정서 지능입니다.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회정서협회가 정서학습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27만 명을 추적 검찰했다. 그 결과 정서학습 이수 학생은 학습 성취도가 11% 향상됐고 친사회적 행동이 10% 늘었고 반사회적 행동이 10%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표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딱 갖고 오면은 지금 나의 감정은 이거야.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너가 가장 기대하는 일이 무엇이니?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감정은 뭘까? 그 감정을 체크해보는 거죠. 이게 거의 다래요. 이 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조인가?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사회 정서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을 체크하고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마음나무 수업이라고 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 값을 쭉 깔아놓고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10학년, 10학년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감정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못해요. 거의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이렇게 3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감정 카드 한 50개 정도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카드를 골라내요. 내 감정은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고 아이를 다 들어주거든요. 원칙은 그 친구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약올리지 않기. 끝까지 들어주기. 그래서 대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머지 애들이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대화가 끝나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거는 메타인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칭 대화에서도 감정을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정이 어떤 것이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사고, 나의 신념이 되겠죠? 그 신념이 무엇인지, 또 그 신념 밑에 있는 정말 핵심 신념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발견해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코칭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그 문제를 바꿔야 돼.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해. 그리고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보자면 너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작다고, 키가 작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거나 어리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존중과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은 알지 못함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사실 자녀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아이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질문할 거야.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경청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태도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주며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게 경청이고요.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뭘까요? 네, 예스나 노로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숙제했어?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개방형 질문을 볼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경청과 질문이고요. 저희가 존중과 호기심을 갖고 경청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런 걸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대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리고 이 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도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판단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놀림받지 않고 이것을 느끼는 순간 그 가운데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혹시 대화 모델은 그로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장 아시죠? 네, 그래서 GROW만 따서 그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코칭 대화 모델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 네 가지 영역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리얼리티는 뭐냐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고 현실을 세웠다고 한다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내 현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나는 아직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조금 부족하지만 옵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해낸 아이디어 중에 실제로 실행하는 건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지치거든요.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이 이렇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옵션들을 선택하고 그 옵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한 가지 선택한 그것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선택했어요. 나 그게 되겠냐? 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대화는 끝입니다. 그죠? 네. 왜 그러냐면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그러니까 성장이 있잖아요. 성장은 꼭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뤄야지만 성장과 성공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거든요. 그럼 이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피드백이라는 건데 피드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게 아니라 너 게을러서 그러잖아. 이러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성품,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답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볼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 계속 할 것인지,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어떻게 해서 그래, 너가 아니라 이런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내부의 초점입니다. 내부 초점은 무엇이냐면 변화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버스가 늦게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버스 늦게 빨리 나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부 초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골로 가기 시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리얼리티 옵션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 코칭 대화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골, 리얼리티, 옵션, 윌 해서 핵심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니? 지금 상황은 어떠니?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행동부터 언제 할까? 네.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니? 지금 상황은 어떠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면 가능한 방법엔 뭐가 있을까? 너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걸 해볼 수 있겠니? 그것을 언제부터 해볼 거니?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주체성과 주도성을 갖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주도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경청해주는 겁니다.